아마 8월쯤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ETF 거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오르면 4,500달러 전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반, 6시쯤 됐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쯤 5월 24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 5월 23일 이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은 됐어요. 승인은 됐지만 아직 거래는 아직이죠. 그렇다고는 해도 될 건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잠깐 쭉 빠졌었죠. 3,500달러까지 한번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데니얼드님이랑 하루님이랑 셋이서 줌에서 인터뷰했었는데 하루님이 여기 매물대 보면은 있다고,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여기까지 빠졌더라고요. 그 다음 승인이 되고 나서 이때 다 빠져났기 때문에 승인이 돼도 빠지진 않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이렇게 오르는 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점을 3월달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4월달, 5월달 고점은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 4,100달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이건 소설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8월쯤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ETF 거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면 한 4,500달러 전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오르면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보니까 6월 말까지 대략 한 5,000달러까지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달러 넘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많이 오르면 5,000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조금 오르면은 한 4,500달러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10% 크진 않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 생각에 ETF가 승인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처럼 이때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승인에 대한 거래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이제 실제로 거래가 시작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신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또 좀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빠져주면 좀 사던가 오르면은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뭐 저는 올해는 뭐 한 7,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5,000달러에 사서 7,000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수익률이 한 4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2,800까지 저번에 빠졌었죠. 2,800쯤에서 누가 저한테 뭐 이더리움 투자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항상 대답을 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이더리움 ETF 이야기 나오기 전에 난 이더리움이 너무 불쌍한 것 같다. 지금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때는 한 7,000달러까지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한 200% 이상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막 한 5,000달러 됐을 때, 우리나라 돈은 700만원 됐을 때, 요럴 때는 사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000만원을 바라봐도 뭐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건데 이더리움이 되게 좋은 자산인 것도 맞고 앞으로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 것도 맞는데 비싼 가격에 사면 의미가 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투자의 기회는 우량 자산이 불쌍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 기회는 우량 자산이 소외받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잡코인들 뭐 트럼프 마가나
뭐 낫코인이나 뭐 톤코인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한번 크게 빠진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좀 눌림목이나 소외받을 때 요럴 때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오른 다음에 이럴 때 사면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혹시나 빠지면은 위험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 추종을 해서 오르는 타이밍에 살 거면 손절을 좀 해야 됩니다. 추세 추종으로 사는데 존버한다. 그럼 이 존버하면 계속 여기까지 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을 때 사면 괜찮죠. 3,500 정도. 네, 이 정도 빠졌을 때 사는 건 괜찮은데, 지금 올라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네,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솔라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솔라나가 되게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잖아요. 네, 접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요럴 때 매수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물론 요때 사도 뭐 기대 수익 뭐 한 요 정도는 바라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 이번 장에서 솔라나가 뭐 한 5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에서 130만 원 뭐 요 정도 수준은 솔라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지금 가격이 대략 한 20만 원 넘잖아요. 한 20 몇만 원이라고 칠게요. 20 몇만 원에 매수를 한다. 그럼 물론 이 적은 수익은 아니죠. 한 뭐 20만 원, 한 200%까지 기대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확정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요럴 때 사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됐으니까 이제 걔네들은 좀 안전자산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혹시나 크립토 윈터가 돼도 좀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좀 많이 빠지면 더 살 생각이고, 안 빠지면 추가 매수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판이 없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은 받았지만 현물 ETF 같이 좀 안전한 게 없으면 충분히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솔라나가 얼마큼 빠졌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비쌀 때가 한 256불 정도 됐죠. 그리고 제일 쌀 때가 한 8불 정도 되네요. 계산을 해보면 한 97%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97%.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라나가 이렇게 빠졌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장에서 뭐 97%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한 7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90%가 빠지면은 한 7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5만원 이하? 뭐 요런 가격이 오면은 저는 그때는 좀 많이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한 1000개만 사도 5천만 원이니까 요 정도는 다음 장을 위해서 솔라나를 좀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서는 솔라나 수익이 뭐 좀 미미하겠지만 다음 장에서는 물론 이거 뭐 날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손해 볼 수도 있죠. 솔라나가 망해서 없어지면. 하지만 좀 솔라나는 어느 정도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지면 매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직 좀 정신 못 차리고 좀 고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낫코인 같은 건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니까 공짜로 받아서 뭐 한 1년 정도 보유해 보는 거죠. 뭐 누가 압니까? 또 10배 갈지. 10배 가면 뭐 10만원어치 공짜로 받았지만 그게 100만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공돈 100만원은 좀 크지 않습니까? 에어드랍 받은 거지만 앞으로도 뭐 에어드랍이나 런치패드, 런치풀 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7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 조금 빠지긴 했죠. 제 생각에 뭐 엄청나게 급등을 갑자기 막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갖고 좀 큰 폭으로 빠지면 그때 분할 매수 하던가 아니면 매일 일정량씩 분할 매수 하던가 그렇게 전략을 잡고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센 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